안녕하세요. 사는 게 예술의 호스트 수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일자목이거든요. 갑자기 일자목 고백. 근데 뭐 현대인 중에 일자목, 거북목 아닌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뭐 건강한 목을 찾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또 저는 이 일자목 소유자로서 목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 이렇게 초턱 만들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보기는 좀 숭한데 이게 목 건강에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보다 보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목을 이렇게 앞으로 뻗고 또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자세가 좀 망가지고 그래서 일자목, 거북목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막 모니터를 열심히 보고 계시다면 한 번씩 이렇게 투턱 만들기 하시면서 네, 디스크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는 게 예술도 어느덧 21화까지 왔는데요. 21이라는 숫자가 결코 이렇게 작은 숫자는 아닌데 그 팟캐스트에 암묵적으로 이런 룰이 있대요. 30화 넘기기 힘들다. 하루에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팟캐스트가 생기는데 30화를 넘기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제가 각자의 사전이라는 팟캐스트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26회까지 하고 못했어요. 30회를 못 넘겼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를 또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꽤 즐겁게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뭐 제가 진짜 너무 힘들면 네, 한 주 정도는 쉬어가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인정욕입니다. 단순히 인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인정욕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 흔히 이렇게 사회적인 성공을 먼저 떠올립니다. 뭐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뭐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인정욕은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인정의 욕망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발휘됩니다. 가족, 친구, 연인, 뭐 나를 오래 봐온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내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이랑 작가님의 엄마와 딸들의 미친년의 역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확실히 이랑 작가님 책이 좋은 게 진짜 앉은 자리에서 다 읽혀요. 네, 근데 이 책은 정말 가족의 역사이자 여성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인정받고 싶었던 딸들의 역사처럼 읽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오래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끝내 해소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또 깊은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정이라는 감정이 단지 사회적인 어떤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존의 감각에 가깝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추천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는 인정욕을 종종 부끄러운 감정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숙한 사람이라면 인정 같은 것을 바라지 않아야 할 것처럼 말하죠.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의 본능은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를 없애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인간은 원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고, 우리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타인의 시선, 타인의 반응, 이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제가 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정욕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정말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잘 모르는 사람 100명이 좋다고 말해주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 1명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인정욕은 단순히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라는 욕망이라기보다 누군가에게 그냥 받아들여지고 싶고,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또 내가 하는 일을 상대방도 중요하게 여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정욕은 사회적인 욕망이라기보다 관계적인 욕망인 셈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인정욕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잘나 보이거나 유명해지고 싶다,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삶에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알아봐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망은 결코 쉽게 없어지지 않죠.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충족되지 않을수록 인정받고 싶어서 훨씬 더 집요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창작에 좋은 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게 잘못 발휘가 되면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런 악순환이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예술가 선배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 모셔볼 분은 영국에서 오셨어요. 네, 트레이시 에민 작가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우리 트레이시 에민 선배님의 작업을 보면 늘 인상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자신의 삶을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지나치게 솔직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자신의 감정, 관계, 상처, 그리고 불안과 욕망 같은 것들을 작품 안으로 완전히 끌고 들어옵니다. 이게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예술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개인적인 삶과 작업 사이에 좀 어떤 거리를 두기도 하고요. 또 어떤 예술가들은 사적인 얘기를 최대한 은유적으로만 다루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트레이시 에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거리낌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 자신의 침대, 자신의 기억, 자신의 관계를 가리지 않고 작품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지금 보여드리는 마이 베드라는 작품입니다. 제목 그대로 자신의 침대를 전시장에 그대로 옮겨놓은 작업인데요. 그래서 이 작품을 처음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되게 당황합니다. 예. 초반에 이 작가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어요. 이게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이불, 주변에 흩어진 생활의 흔적들, 그러니까 너무 사적이고 이게 너무 날 것이니까, 또 그게 이렇게 그대로 놓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술 작품이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정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트레이시 에민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 기대를 정면으로 비켜갑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 완전히 무너진 상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법한 상태를 오히려 작품의 중심으로 가져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이렇게 이미지로 봤을 때, 좀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되게 질문이 많이 떠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런 사적인 영역을 작품으로 보여줘야 했을까? 그러니까, 왜 이 작가는 자기 삶의 이런 취약한 부분을 감추지 않고 드러냈을까?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따라가다 보면은, 이 작업은 단지 나를 봐달라 라는 어떤 관종 섞인 외침이 아니라, 이 상태에 나도 존재한다 라는 선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선언 안에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고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고, 뭐 끝내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생각해요. 트레이시 선배님의 작업이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이 작가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교양 있는 척 이렇게 감추지 않았어요. 상처를
상처가 아닌 척 정리하지도 않았고, 막 불안을 나 완전히 초월했다라는 이런 태도로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너졌던 자리, 내가 사랑받고 싶었던 자리,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던 자리를 그대로 작품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 선배님의 작업은 인정욕을 없애려는 태도라기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남긴 이 흔적 자체를 외면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에민 선배님의 작품을 보면서 이 인정욕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숙해진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그래, 이런 감정을 나는 인정용이라고 명명할게. 그래서 내가 이걸 앞으로 통제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쉽사리 통제가 되는 감정도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떡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욕 자체를 없애는 걸 목표로 삼으면 안 되겠다. 예. 이거는 없앨 수 없는 감정을 없애겠다고 덤비면 오히려 더 내 감정을 이렇게 왜곡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지 않은 척, 뭐 타인의 반응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척,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 이렇게 이런 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척을 하지 말자. 예. 오히려 척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나야. 그러니까 그래서 트레이시 에민 선배님의 작품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취약함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멈춰 있는 어떤 상처로만 남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비롯된 어떤 상처와 감정, 뭐 이해받지 못한 감정, 사랑받고 싶은 이런 어떤 연약한 마음, 이런 것들을 작업의 형식으로 바꿔냈죠. 뭐 물론 그 작업이 뭐 이 작가의 모든 것들을 치유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과 이것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 제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갈망 같은 것들을 인정하고 이 감정을 창작의 재료로 써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아직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제 나의 이런 마음을 팟캐스트에서 다루고 또 관련 주제를 다룬 예술가를 찾아보고 또 이걸 대본으로 쓰면서 지금 이렇게 정말 사는 게 예술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팟캐스트가 저에게는 정말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저의 창작 행위가 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그림 잘 그려. 뭐, 나 이번에 되게 멋진 기업이랑 콜라보 했어. 막 이런 것들이 제 포트폴리오 혹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많은 성취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나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나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라는 어떤 이런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또 그 감정을 개념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요. 이런 갈망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인정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다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유치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성숙한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정받고 싶다를 인정하는 것. 예, 저는 뭐 여전히 여전히 인정받고 싶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그래요. 뭐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
특히 또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끼고 있다면 그 마음을 너무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 그 감정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를 사유하는 이제 지금 우리의 이 사는 게 예술에서 하고 있는 이 사유라는 행위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네, 저는 여러분의 사유를 늘 응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